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 이영입니다. 네, 저희 역사 돋보기에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때로는 유익하고 때로는 재미있고 또 때로는 엉뚱한 주제 24개를 꼽아봐가지고 한 개 영상에서 한 개의 주제씩 이렇게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친절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은 24개의 주제들은 제가 자의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한번 꼽아봤고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피디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어디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고조선. 이 고조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려드리지는 않고요. 고조선의 이 조선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고조선의 조선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일단 고는 옛고자죠. 이제 수식어로 붙는 그 단어고 실제 국가 이름은 조선입니다. 조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조선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부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조선 쓸 수 있다고, 이거 아니냐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는데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이제 그 조선시대 할 때 그 조선, 이씨 왕조의 조선할 때 조선 쓰는 말이고요. 고조선의 그 조선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이 조선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따온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맞아요. 실제 정도전과 이성계가 나라 이름을 지을 때 옛날에 있는 저 조선의 이름에서 따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조선과 고조선의 조선은 같지만 다릅니다. 이게 또 뭔 소리냐? 일단은 이 조선시대의 조선이 만들어진 거는 이 고조선으로부터도 한 200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때는 한자가 널리 보편화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우리 그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쓰는 용어와 단어들이 다 한자에 기반을 해서 한자적으로 인식을 하고 한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이 건국되었던 청동기 시대에는 아직 한자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고, 저 시대 때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고대 순우리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선은 한자가 아니라요, 고대 순우리말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고대 순우리말 조선은 또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일 것 같으신가요? 일단 한자어는 아닙니다. 자, 아무도 모릅니다가 정답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고대 순우리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대 순우리말을 접을 수 있는 우리의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녹음되어 있는 녹음본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조선이라는 저 명칭도 정확한 발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순우리말을 표기하는 우리 글자가 없었고, 그나마 동아시아에서 그나마 있었던 글자가 한자였는데, 그 한자는 중국어를 위한 한자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이라는 그 국가명이 있는데, 고대 순우리말이 있었는데, 그 발음과 최대한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적었고, 그거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조선이 나온 거지, 고조선의 조선의 실제 그 고대 순우리말 발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조선의 정확한 국가명의 발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산이죠. 뜻은 이걸 매산자라고 합니다. 네, 매산자예요. 이거를 산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매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산으로 끝나는 말을 한자로 표기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이 산을 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 중에 매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동시에 이 산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산이라고 읽긴 하지만 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보고 산이라도 읽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이걸 매라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대 말 중에 만약에 매와 매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글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이 발음을 읽는 거를 이제 음차라고 그러고 뜻을 읽는 거를 훈차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우리가 이 한자를 읽을 때 음을 읽는 거, 음차가 너무나도 당연한 국룰이지만 옛날에는 음차뿐만 아니라 훈차도 같이 혼역이 됐기 때문에 저 조선이라는 말도 음차가 됐을지 훈차가 됐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선이라는 뜻은 알 수가 없다. 근데 오늘 주제가 조선이 무슨 뜻이냐인데 그 대답이 알 수가 없다니 죄송합니다. 뜻 알 수 없다라는 말 하려고 어그로를 좀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내면은 역사도 포기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유추는 가능해요. 그렇다면 조선이 무슨 뜻인지 유추를 하기 위해서는 저 고조선이 만들어졌던 저 오랜 그 청동기 철기 시대의 그 국가들이
국가명을 짓는 그 원칙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어떤 건지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청동기, 철기 시대에 존재했던 국가들의 국가명을 짓는 방식. 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의 국가들은 대부분 부족 연합 국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같은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만든 국가거든요. 그 중에서 물론 가장 강한 부족, 한 부족이 있었겠죠. 그 가장 강했던 부족 하나에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을 복속하고 포섭하면서 부족 연합체적인 국가를 만들었는데, 보통 그 당시 국가들이 국가명을 짓는 방식은 그 국가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국가를 처음 시작시킨 부족명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족명은 그 부족이 처음 발흥하기 시작했던 지역의 지명에서 유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공식화를 해보면요. 이 국가명이 사실은 민족명, 즉 부족명이고 동시에 이거는 지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조선이라는 국가명은요, 조선이라는 부족이 만든 거고, 그 조선이라는 것은 그 조선이라는 저 부족 연합체적 국가를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부족이 처음 시작했던 지역에서 유래를 한 거기 때문에 조선은 지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조선은 어디에 있는 지역일까요? 자, 조선이라는 지역은 어디 있느냐? 삼국유사에 의하면은요, 조선의 첫 수도는 여기였다고 합니다. 아사달. 자, 여기서 달은 이제 지형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산벌의 벌 같은 거죠. 실제 뜻은 이 아사인데, 즉 이 아사와 조선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아사가 더 정확하냐, 조선이 더 정확하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아사가 조선이 됐는지 그 과정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 두 개가 같은 말이고 같은 지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선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설이 있습니다. 통설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요동반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하라는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요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하의 동쪽을 요동, 요하의 서쪽을 요서지방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조선이라는 지역은 대략 이 부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북부지방이죠. 왜냐하면 그에 대한 이유들이 많은데요. 일단 고대시대에는 선진문물의 전파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중남부 지방보다는 한반도 북부 지방, 아니면 이제 압록강 넘어 여기 이제 만주 지역을 가리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고조선이 만들어졌던 시대가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기 시대 이전에는 신석기 시대라고 있었습니다. 그 신석기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문명으로 나아가는 그 직전의 단계인데, 여기에 이제 요하 지역의 신석기 시대의 어떤 문명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단계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홍산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홍산 문화의 유적과 고조선의 유적과 고구려의 유적들이 상당 부분 문화적으로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홍산 문화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 홍산 문화와 고구려 사이도 그 시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다른 국가가 있었어야 했고, 그 국가가 고조선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홍산 문화에서부터 고조선으로 번지고 고조선이 다시 고구려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선사시대 유적하면은 가장 자랑스러운 게 고인돌이지 않습니까? 고인돌이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이 집중 분포되고 있는 곳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그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죠? 그 탁자식 고인돌이 이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산 문화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홍산 문화 유적 중에서 뭐 하나 대박인 게 발견된 게 있습니다. 바로 여신상이 발견이 됐는데, 그 여신상이 바로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웅녀 여신상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단군 왕검이죠. 이 단군에서 단이 뭡니까? 박달나무 단자예요. 박달나무. 고대시대에는 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박달나무를 되게 숭상했다고 하는데, 이 박달나무의 자생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일치되는 이 지역이 바로 그 조선이라는 국가가 발흥했던 그 첫 지역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저 국가명 조선은 그 발음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 뜻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조선이라는 것은 특정 그 지명을 말하며 저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처음 만들었던 그 부족의 고향을 의미하며 그곳이 아마 이 요동에서 만주까지 퍼지는 이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